1970년대 선생님의 학창시절 그리고 이 소나무를 왜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계기를 먼저 서영선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신 이범 선생님께서 70년대, 80년대라고 하는 시대를 좀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더 돈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는 소나무를 처음에 소재로서 그리기 시작을 한 게 대학 시절 한 2, 3년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뭐 책도 읽고 또 그 주변에 뭐 호명하는 분들의 글도 읽고 또 학교에서 그 세미나 같은 것도 듣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한 예를 들면 대학교 수업인데 거기에서 그 어떤 얘기가 있으냐면 칸트를 설명하는 중에 사람이 그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런 지금 내가 세상을 그냥 무조건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알고 굉장히 불안을 느꼈거든요. 지금 금방 또 생각이 나는 또 하나는 이 소나무하고 연관지어서 멜로폰트와 율곡 이의 사상을 연결지어서 쓴 한국 학교에 쓴 책인데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에 있는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철학의 계보 속에서 있는 것과 똑같이 한국에도 그런 계보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방법이 좀 다르고 언어가 좀 다를 뿐이지 세상을 알라고 하는 거는 거기 같구나. 이런 게 어울리면서 2, 3년에 걸쳐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뭔가 어떤 창작이라고 하는 것을 뭘 내세워야 되나 이런 쪽에 소재가 선택됐던 것 같고 그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매체로서 미디어로서 굉장히 새롭게 해석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뒤늦게 사진 수업을 신청해서 거기에 가서 어떻게 우리의 소재로서 학교를 제정했듯이 소나무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뒤섞이면서 제가 소나무를 시작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이 79년도에 졸업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진이라고 하는 매체를 그 당시에 받아들인다는 거는 저희가 마치 지금 AI나 메타버스를 최신 기술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작업하고 연동해서 NFT 내놓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시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70년대에는 시대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정신을 내가 어떻게 내 작품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때였고 칸트, 율곡이, 메르노폰티 같은 현상학이라던가 혹은 어떤 물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신성이랑 연결시키는 융합성 속에서 한국 작가로서 무엇을 내가 보여줄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시기에 소나무를 발견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범 선생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70년대와 80년대 시대적 배경, 학생들이나 화가들이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70년대 학번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유신이 있었고 국제적으로도 어지러워져 그런 상황에서 정말 파시스트적이었죠. 사회 분위기가 그 시대를 지배하던 그림이 있다면 지금 국제적으로 이렇게 스타덤에 올라 있는 백색, 단색, 뭔가를 그리고 싶어서 미술대학에 들어갔었는데 뭔가를 그리는 일이 무슨 범죄시대로 제약시됐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을 4년 동안을 경과하면서 어쨌든 지냈던 특히 칭학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보고 그린다는 것, 뭔가를 본 것과 그린다는 것과의 일치, 이 문제는 굉장히 절박했던 것 같아요. 소나무 그림 이전에 이제 데뷔작이라고 하는 그림들이 저런 그림들 자체가 대단히 금기시됐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너무나 폭력적이었죠. 미술대학이 어쨌든 금기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탈출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요. 선생님께서 소나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디를 향해서 돌파를 해가고 싶은가 그런
그 욕망이 일단 작동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인식의 문제, 진실이라는 게 뭔가, 의견 본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 방법적 그 검토 작업을 하는 프로세스 속에 소나무 작업이 또 자기 모색을 하는 어떤 출발점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소나무를 보면 소나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 자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또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식 그리고 임범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시대의 아무것도 그리지 말라라고 하는 명제 속에서 과연 예술가라고 하는 한 젊은 작가가 어떻게 탈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들이 이 소나무라고 하는 형상이 하나의 창이 돼갖고 존재하지 않았는가.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 안에서도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사각형이라고 하는 구도와의 어떤 관계들이 구도와 구도라고 하는 걸로 굉장히 연결된 이런 작업들이 좀 가끔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안에 있는 그 사각형들이 의미하는 혹시 것들이 있을까요? 회화 자체가 하나의 평면성이라는 거,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거. 현실처럼 그리려고 하는 관습적인 게 원고도 500년간 소금미술의 중심으로 중요한 아카데미즘의 전통이 됐죠.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 추상미술이라고 하면서 그냥 이것 자체가 대상이 없어도 그 마음속에 어떤 정서라든가 감정이나 그 그림이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 소나무를 그리지만 소나무의 오브제, 아물로서의 소나무를 재현한다고 해도 소나무에는 하나의 마음을 일단 설치해놓고 그 속에 우주를 통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감, 사물과 공간을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 자체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그림에서 드러내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사각 안에 사각 같은 그런 거를 다른 공간을 가설적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그 사각의 인공적인 그 문제들이 있게 한다고 할까?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 우리가 저렇게 창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보듯이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소나무를 해도 소나무를 감싸고 있는 세계, 내가 세상을 항상 이렇게 느끼고 있는 전체적인 감정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의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시시비비에 대한 어떤 문제로부터 이미 다 벗어나셔가지고 그 안에서 화가로서 지금 내가 뭘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순수성만 딱 남은 어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지금 대화 속에서 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까 보셨었던 그 형상 실험들이 좀 거쳐서 이제 85년 뒤로 가면서 이제 소나무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성의 부분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것은 적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푸른 색의 어떤 조화라고 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의 색의 변화들은요 인물 시리즈에서도 굉장히 또 발견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이인범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본다는 것, 그린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적인 어떤 고민들이 그 촉촉하게 깔려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려지는 뭐 우리 자신의 내적 어떤 그 억압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의 표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고 소영선이라고 하는 작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지점들에 대해서 저희가